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이 전치 2주 교통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흔히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입원과 통원은 어떻게 다른지, MRI 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전치 2주로 1,0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교통사고는 접촉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격이 크지 않을 테니 전치 2주 또는 전치 3주 등의 경미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아마 전치 2주나 전치 3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치 2주, 3주 이런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든 사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요,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애, 그리고 향후 치료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전치 2주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보통 남지 않죠. 그래서 이 소득, 과실, 그리고 이 향후 치료비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입원하는 경우와 통원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하는 기간 동안 일 못한 손해, 즉 휴업 손해가 인정이 되고요. 입원 없이 통원만 하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을 통해서 소송 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치 2주 사고로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죠. 그래서 대부분 합의하시는 이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을 보시면요, 크게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치 2주 사고는 사망사고가 아니고요,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부상 항목만 보시면 되는데, 이 부상 항목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적극 손해, 두 번째로 위자료, 세 번째로 휴업 손해, 네 번째로 간병비, 다섯 번째로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적극 손해는 얼마, 위자료 얼마, 휴업 손해 얼마, 그 밖의 손해배상금, 간병비 얼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일단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척추염자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어요. 자, 부상명은 척추염자. 그리고 14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입원 이후에 열흘 동안 통원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소득은 월 300만 원인 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동차 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합의금 얼마가 될까요? 자,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이렇게 딱 세 가지 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위자료는요, 척추염자는 여기 부상위자료 보시면 12급에 해당이 되죠. 12급이면 부상위자료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 동안만 인정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며칠 입원했죠? 14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약관 보시면은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85%가 인정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분 소득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일단 30만 원으로 나눕니다. 그럼 하루에 버는 돈이 나오겠죠? 거기에 입원 며칠 했어요? 14일 했죠. 그럼 곱하기 14. 그 다음에 약관에 보면은 85%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8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계산되는 금액이 119만 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자료 15만 원, 휴업 손해 119만 원. 그다음 마지막 항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보시겠습니다. 통원 하루당 얼마? 8천 원이 나온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며칠 통원했다고 했죠? 열흘 통원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8천 원 곱하기 10 하면은 8만 원.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위자료 15만 원 더하기 휴업 손해 119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손해배상금 8만 원 해서 142만 원이 나왔다면 잘 계산하신 겁니다. 근데 전치 2주로 14일 동안 입원하고 142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200, 300 사이로 받는 것 같은데 142만 원 준다고 하면은 저 같아도 합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보험약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보험회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약관 지급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약관에도 없는 항목인데 어떤 항목을 추가해서 산정할 수 있을까요? 향후 치료비. 네, 맞습니다. 이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인데요. 이 향후 치료비라는 것은 합의한 이후에 들어갈 치료관계 비용을 합의하는 시점에 계산해서 얹어가지고 산출을 하는 항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요, 아까 설명드린 142만 원처럼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가지고 이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금액 산정을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향후 치료비 항목에는요, 병원 통원 비용이나 약제비 같은 외상 향후 치료비가 있고요. 만약에 사고로 이렇게 흉터가 생겼다 했을 때 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을 산정하는 성형 향후 치료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위해서 이 두 가지 향후 치료비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비가 많이 산정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합의금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외에 플러스 향후 치료비지 않습니까? 이 향후 치료비 항목이 많이 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원 오래 하고 통원 치료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입원 오래 하고 통원 치료까지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향후 치료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향후 치료비라는 게 말 그대로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입원도 충분히 많이 하고 통원 치료도 충분히 많이 했어요. 그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많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많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는 그만큼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면 일찍 합의를 하는 게 금액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정말 단순 염자로 며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몸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통증도 사라지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금액으로 산정해서 합의금에 얹어달라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이 안 나아지고 계속 아파요. 그러면 합의하시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계속 아픈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했을 때 이 증상에 대해서 주치의한테 호소를 하세요. 호소를 하셔가지고 이런 단순 엑스레이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런 허리 디스크라든지 어깨에 이런 근육 파열 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프실 때는 주치의에게 증상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아픈 부위에 대한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MRI를 안 찍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MRI를 찍는 경우가 어떨 때가 있을까요? 자, 엑스레이를 많이 찍죠, 처음에는.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니까. 근데 엑스레이로는 발견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연부 조직들이죠.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뼈만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이런 골절 같은 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뭐 어깨나 목, 허리 이렇게 아플 수가 있죠.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런 아픈 부위가 만약에 골절이 아니라 연부 조직 뭐가 있을까요? 근육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뭐 연골, 인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찢어지거나 파열되거나 했을 때 엑스레이 상으로는 발견되지 않지만 MRI 촬영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치 이주 부상으로 처음에 엑스레이만 찍었습니다. 근데 계속 아파가지고 추후에 MRI를 찍어보니까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이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처럼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MRI를 안 찍어주는 경우가 있죠. 자, 왜냐면요.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비 심사는 어디서 하냐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합니다. 이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이 MRI 촬영이 과잉진료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 진료비에 대해서 삭감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이 되면요. 병원에서는 그러한 리스크를 지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자비 들여서 찍겠다. 그래서 내가 MRI 촬영 비용을 병원에 납부하고 내 돈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하고 MRI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MRI 촬영 비용이 수십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담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또 MRI 촬영 비용이 올라가지고
예전에 뭐 3, 40만 원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큰 병원에서 하면은 이제 뭐 50만 원, 60만 원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담되죠. 근데 MRI 찍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내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니까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이제 뭐 근육이 발견이 됐다든지 디스크가 발견이 됐다든지 해서 이게 사유가 생기면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부담한 촬영 비용을 이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럴 때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찍고 싶어서 찍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뭐 어깨나 허리가 아프다. 아픈 증상이 계속될 때만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내가 뭐 허리나 이런 게 평소에 안 좋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허리나 찍어보자 해서 자비 부담해서 MRI 찍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럼 MRI 장비가 없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MRI 장비가 없으면 당연히 거기선 촬영 못 하겠죠. 그래서 MRI가 없는 병원에서는 MRI가 있는 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이유랑 똑같은 이유로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좀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MRI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잘 모르고 합의를 했는데 계속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합의를 했으니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합의를 했다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받은 보험금, 합의금을 환입을 해요. 환입은 이제 내가 받은 돈을 보험회사에 이제 입금해주고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 담당자 있죠.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합의 이후에 계속 아파서 추가적으로 내가 뭐 촬영을 해봤는데 합의 당시 발견되지 않은 뭐 추가적인 진단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소견이 나왔을 때는 그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장애가 있다. 추가적인 입원이 있었다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입원 없이 통원 치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부로 나뉘어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부에서는요, 대부분이 통원 치료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허리 삐끗해서. 이런 통원 치료, 제일 많은 통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전치 2주 1,000만 원 가능한가? 요 주제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 드릴 거니까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봐주세요. 감사합니다.